진짜 뭐냐 이렇게 또 있잖슨? 있잖슨? 갑자기? 자, 그래서 엑소시스트 1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영화로 검은 사제들, 오늘의 메인입니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 사제들은 장재현 감독의 작품인데. 장재현입니까? 네, 장재현 맞습니다. 아, 네, 장재헌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데뷔작인가요?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아서 정정해서 읽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제가 이거 틀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시비를 걸고 싶어서. 뭐지? 한예종 졸업작품인가? 네. 이걸로 이제 12번째 보조사제라는 단편을 만들었었고, 이거를 장편으로 만든 게 검은 사제들이고, 네네. 상업영화 데뷔작 맞죠? 이게 500만을 넘겼는데, 순위봉기점을 돌파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데뷔작 감독이 이 정도에서 그 정도 했으면 대박 친 거네. 데뷔작 감독. 그렇죠. 진짜 대박 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만든 거예요. 35살에 만든 건데. 진짜 근데 본인도 520만? 본인도 실컷했겠다. 솔직히 강동원이랑 네. 김은석 됐다 놓고서 네. 흥행 못하면 무조건 감독이 못 먹거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또 좋은 배우 데려와서 썼기 때문에 흥행이 또 잘 되지 않았나. 네. 김윤석, 강동원 붙었다 이러면 또 보고 싶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뭐 배우들이 잘했다기보다는 감독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보여주신 작품. 그러기도 하고 뭐 티켓 파워가 있기도 하고요. 김윤석이랑 네, 강동원 배우가. 김윤석 루머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김윤석도 그냥 별말 안 하고 연출에 따라 한 것 같아요. 우리 김윤석 배우에게 따라다니는 연출권 핀범에 대한 의심들 그런 게 있죠. 약간 좀 저는 부풀려졌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그때 나홍진 때 나홍진 감독 본인이 뱉었어요. 주먹질한 거를. 곡성 때. 곡성인가 황해가에서. 저기 추격. 황해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나홍진이 그랬대요. 그럼 한판 다구리 뜹시다. 그래서 치고받았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잽도 안 될 것 같던데? 나홍진? 그냥 존나 본인 감독이 얘기하니까 그냥 김은성이 웃었다고. 저기서 갑자기 싸움 붙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그거니까. 예. 여튼. 요건 잘라야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작품이 검은 사제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바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아주. 네, 이것도 아주 재밌죠? 네, 괴작이죠, 이것도. 사바 진짜 괜찮았어. 괴작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것도 순위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괴작인데 순위분기점을 넘는다? 이런 거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말 한 건방지면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그럼요. 네, 순위분기점을 두 번 더 넘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으스스하고 오컬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중성이 있어요. 보면. 맞아요. 볼만해.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시도는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오컬트 관련돼서.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만큼 그 고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극을 굉장히 서스펜스 있게 끌어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솔직히 크리시 덩어리예요. 네. 그럼요. 네, 엑소시스트를 맞아요. 그대로 그냥 네, 컨버팅한 거죠. 한국에 맞게. 근데 그런 논란 없이 되게 괜찮은 평으로 갔어요. 그럼 감독이 정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바는 좀 이 영화 잘 못 본 영화 같은 느낌이 이야기 줄기나 이런 게 좀 특별하긴 했죠. 사바는 좀 각 잡고 봐야 되는 영화 같긴 하다. 맞아요. 네. 좀 가득가득 찼어요. 이야기들이. 맞아. 그러니까 뭐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흘려 보내도 되는 씬들이 좀 있는데 사바 같은 경우는 진짜 가득가득 차가지고 다 곱씹고 넘어가야 좀 극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사실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제의 전사를 보여주는 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줄여도 되는데. 네. 사실 그건 또 히어로물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사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리한 인물이 3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화의 언니, 그러니까 털 많게 태어난 그 언니. 네네. 또 미스테리하고 박정민 배우가 했던 역할도 그렇죠. 쟤 왜 저러나 싶고. 그다음에 유지태가 나오는데 갑자기 유지태가 왜 나와? 그렇죠. 또 미스터리하고 이래서 그걸 계속 추적해가는 것도 재밌죠. 막 신흥 종교의 언데드까지 나오니까. 더군다나 약간 이제 불교 관련 영화는 생각보다 좀 적기 때문에 사바가 사실 불교에서 출발한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불교 세계관은 영화에서 많이 안 다룬다고 봤거든요. 왜일까요? 글쎄요. 좀 힘이 세서 그런가? 조계종 스님들은 패니까? 거기는 네 그런 얘기는 좀 물론 뭐 폭행이 있죠. 네. 조계종은 아주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폭발적인 곳이죠.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불교 영어 하면 생각나는 게 달마야 놀자 이후로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네네네. 그것도 있고, 화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속신앙이라고 하겠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되게 보면 유일하겠네요. 그럴 수 있네요. 이제 사람들이 안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교 오컬트가 사실 만들기 어려운 느낌? 불교하고 귀신하고 잘 안 붙는 느낌이죠. 네네네. 근데 또 붙여놓으면 진짜 무섭고 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긴 한데. 딴 얘기지만 난 곽재식 작가랑 해서 누가 뭐 하나 할 것 같아. 불교 관련. 무속신앙 관련. 그러니까 불교와 무속신앙이 붙어 있고 또 옛날 우리 전통 이야기들 설화에 나오는 어떤 괴물이나 그걸 붙이면 좀 재밌게 또 나올 것 같죠. 그리고 뭐 제일 좀 인상적인 불교 씬은 오히려 그냥 사도의 초반부에 그 귀신 방명 그러면서 막 띵띵띵띵띵 그 장면? 그게 오히려 좀 불교 관련된 테마가 가장 그렇죠.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칼들고 아마 이제 무속이랑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습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니까. 자, 그 사바까지 얘기해봤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인데 아직 개봉 일자는 안 잡힌 것 같은데 파묘가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대작이죠. 이거는 이제 무속신앙을 다루는 거겠죠. 네. 묘에 대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그 풍수지리가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는 다 뭐 화장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묘에 관련된 거에는 좀 관심이 다들 민감하시죠. 네. 어르신들은. 그리고 뭔가 묘를 판다고 하면 뭔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뭔가 불온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뭔가 저주받을 것 같고.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일이 시작될 것 같고. 또 이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이 지금 뭐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무조건 볼이죠. 이거는 무조건 볼이죠. 거의 마블 영화 같은 급인 한국에서는. 그렇죠. 여기는 뭐 거의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게 다 나오는 느낌이에요. 최민식이 나온 영화에서 최민식이 연기를 욕먹은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기깔나게 하시죠, 진짜. 범죄의 전쟁에서 그 연기는 조금. 이건 또 로컬이라 그래. 로컬 부심부려서 내가. 부산꼰대예요. 그건 좀 과했어. 어쨌든 그거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배우들의 신뢰를 받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캐스팅되는 거 보니까. 독보적인 요쪽 라인으로는 진짜 독보적인 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좋은 장르 아닐까. 그쵸. 오컬트가.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소담 배우가 이걸로 확 주목받았어요. 그렇죠. 박소담의 출세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단번에 거의 다 A급으로 올라왔죠. 신인이었는데. 이전의 작품이 아마 베테랑에서 그 작은 역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 베테랑의 상반기고? 아마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인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완전 맞아.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니까. 네네. 취향 차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김고은이 사실 약간 김고은 배우를 생각하면 밝은 이미지, 쾌활한 이미지, 약간 러블리한 느낌 이게 생각나는데 이제 파묘에서는 무당으로 나오는데 김고은이 하는 무당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김고은 항상 또 거기 맞게 찰떡같이 해서 또 근데 또 러블리하게 나오려나? 러블리한 무당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죠? 김고은이 뭘 하면 뭐든 난 좋겠습니다. 보고 싶다. 오나. 사랑합니다. 갑자기 또 급발진을. Love you, baby. 오늘 또 웃음 분량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보려고. 오늘은 좀 담백하게. 그래요? 홀리하게 가는 중이라. 알겠습니다. 무섭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죠. 근데. 자, 파미오 기대해 보고요. 이제 검은 사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계속 돌고 돌죠. 김윤석 배우가 이제 김범신 베드로 하셨는데, 근데 이 범신이란 이름이 의미가 있죠. 지금 따로 담지는 않았지만 이제 호랑이띠니까. 그런가. 호랑이띠를 계속. 저는 또 범신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게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카톨릭 주제예요. 근데 감독의 지금 사바를 생각하면 또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범신론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범자를 집어넣은 거 이제 그 호랑이띠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랑이띠만 구머사제가 될 수 있다는 설정인데.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이제 그건 재미 요소고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전통 신앙 쪽으로 가면 호랑이와 악귀 이런 게 또
그렇죠. 네, 붙어 있고 붙었으니까 그 정도의 기운을 가진 자만이 뭔가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돼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요. 돼지가 나오니까. 네네. 그게 뭐 호랑이랑 돼지랑 뭐 관련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12지 중에 하나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카톨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무속신앙과의 또 연결점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것도 재밌는 점이죠. 네네. 그거는 좀 뒤에 조금 얘기해 보도록 그러니까 하고. 이제 포식자 위치에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호랑이가. 그래서 좀 그렇게 설정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네. 어디까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썰풀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호랑이띠라 범신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빈 공간에 이제 수루패스 넣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김윤석이 그러면은 이제 86년 범띠는 강동원이었고, 그럼 74일까요, 6일까요? 6이겠죠. 6인 너무 많지 않나 그 외모에. 그런가? 74 정도? 근데 왜냐면 그 중간에 74였던 그러니까 보조사제 보조사제가 나와요. 보조사 선임으로 나온 분이 74라고 하잖아요. 네. 남문철 배우. 그분이 64인데 사실. 6이 아니면 74인데. 네, 근데 그분은 6이. 자기 74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분한테 그 김범신 신부가 반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러면 6이다. 신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근데 6이라고 하면 또 나이가 많은 게, 그러면 여동생이 있는데 임신할 정도의 나이면은 또 70년대생이 어느 정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73 맞는 것 같은데. 74가 맞나 보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이제 마테오 네.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카톨릭 약간 계급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마테오 그분은 그 남문철 배우 네. 정확히는 수도자예요. 사제가 아니라. 아직?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남문철 배우는 신학교를 졸업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수사라고 해서 네. 각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만 하시는 분을 수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분이 신학교를 가시면 수사 신부님이 될 수 있어요. 수사 출신 신부님이 된다고요? 예, 우리 예를 들자면 뭐 군병원 의사 같이 의사는 의사인데 군병원 의사 네. 이런 것처럼 전문 간호사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식이죠. 신부님이 의사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신부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 신부님은 가톨릭 그냥 신부님은 주로 이제 사목이라고 하죠. 신자들 케어하고 같이 영성 이렇게 해주고. 네. 근데 수사님들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 양반들은 죽어라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수도원에 주로 계시겠네. 수도원의 사람들도 미사를 해야 되니까 사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사 신부님들이 있는 경우가 둘 다 한 거죠. 성당에 파견되는 분들이 신부님이고. 주로 신부님인데 주로 다 신부님이고. 네. 그 지역의 어떤 지역에 수도에만 있고 이 서울 각 교구에 신부님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원에서 지원을 나가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내가 보니까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수사라서 계급이 차이가 났을까? 서로 왜 수사님들이 장교와 부사관 차이인가요? 그래 그런 식으로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 약간 좀 만들어 놓은 이게 아래위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데도 존댓말을 해준 경우가 있고, 뭐 반말할지 모르지만, 반말은 보통 안 하죠, 근데. 네. 그래서 일단 그 조직이 달라요, 같이 있는 조직이. 네. 그러면 육사 출신하고 ROTC 출신하고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책이 달라요, 하여튼. 근데 육사 ROTC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하대상? 이관 정도로 하잖아요. 이렇게 동기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하대하거나 이럴 일은 없죠, 사실. 근데 같은 보면 장교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건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신부한테 수사분들이 존대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약간 좀 왜 카톨릭에서 누군지 그 신부님한테 약간 좀 우대하듯이 상호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장교와 부사관 관계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상호 존대해주면서 근데 부사관 분이 짬이 높은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반말하진 않으니까 보통은. 서로 그렇죠. 그럼 뭐 둘 다 74인 걸로. 그런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남문철 배우가 하던 수사분은 처음에는 존댓말 하다가, 계속 문 두드리니까, 나가라, 오지 말라고, 씨발, 막 이렇게 하잖아. 참다가 욕을, 이 새끼야, 너 또, 이렇게 반말이 나온다는 거. 쌍욕까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제, 김윤석이 서로 존대를 있는 했는데. 쪽이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급이 원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녀.
네. 여자 수도자는 수녀님, 네. 그리고 남자 수도자는 수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신부님은 또 다른 거고. 예, 약간 다르까 계급이 다른 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카톨릭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또 중간중간 또 이렇게 들어가 보는 쑥쑥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보조 사제가 되는 네. 강동원 배우가 했던 이제 누구지? 최준호 아가토. 이거 미모가 미쳤더라고요, 이때. 진짜 잘생겼다. 여기서 이분은 이제 부제죠. 네네. 부제라고 하는 거는 사제가 되기 한 1년 전? 그러니까 사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관하기 1년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졸업 직전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분은 사제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신부님은 아닌 거예요. 다 부제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속 부제라고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직전. 보통 1년 정도면 소품 네. 받아요.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고학년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고학년일 수밖에 없죠.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시에 들어왔으면은 올해 30이에요. 네, 나이가 2014년에 배우니까 29인데. 그걸 콩고 1년은 가능하니까. 네, 1년 정도. 군대까지 보통 다 이 안에서 맞추는 걸 원하니까. 그 빙의된 악마에게 영신 소녀 역할로 영신 박소담 배우가 했죠. 네. 이 영신은 이제 길 가다가 네네. 차에 치였는데 그 차에 있던 악마가 영신에게 그렇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돼지에 깃들었던 네, 악마가 맞아. 빠져나와서 네. 영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배우가 나온 영화고요. 줄거리 소개는 이제 줄거리 장인 파이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트하겠습니다. 예. 재밌었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울 어딘가에서 구마 행위가 있었어요, 이미.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교황청에서 보낸 장미 십자야라는 가상의 단체. 네, 가상의 단체에서 보낸 그 구마 의식을 하시는 네. 그 두 신부님이 와서 구마 행위를 했습니다. 구마 의식을 했는데 요 이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과정에서 네. 이 돼지에다가 이 악마를 네, 씌워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물에다가 던지는 그 행위만 하면 되는데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돼요. 근데 이 사고도 뭐 악마가 일으킨 일이지 않을까. 영화 엔딩을 보면 감잡을 수 있죠. 네네네. 그렇게 예측이 되죠. 근데 그 이제 사고가 났던 현장에 사고를 당했던 소녀가 바로 영신이었고 그 영신의 몸에 이 악마가 깃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녀의 몸에 든 이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 구마 의식을 쭉 하는데 그게 한 반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뚜렷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과정이 다 나오진 않죠. 네. 반년 동안 했는데 뭐 수많은 퇴마 의식이 있었고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를 해서 이 소녀 자체도 급기야 투신을 하기까지 해요.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은데 영신이 그냥 자기 몸 안에 있는 귀신을, 그러니까 악마를 같이 동반으로 죽기 위해서 아마 이거는 그 영신이 스스로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소시스템원에 나오죠. 그리고 그 반년의 생활 동안 그 김윤석의 그 김범신 신부의 선임이었던 네. 그 늙은 신부? 네. 그분이 이제 뇌사 약간 상태. 좀 뇌사 상태로. 네, 그분도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막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분도 약간 악마에 좀 영향을 받았다. 그럴 때는 암시를 주고 있죠. 네,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소녀 영신도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 이제 한국 국적의 이 구마 사제였던 그 김범심 베드로 신부가 있고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또 다른 그 신부님이 같이 페어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 위에 분이 이제 그런 뇌사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건강이 쇠약해져서 쇠약해져서 그래 빠지게 되고 이제 결전의 날이 오는데 요 날이 좀 날이 좋다. 요 날 해야 조금 우리한테 승리할 확률이 크다라고 해서 그 새로운 보조사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년의 세월 동안 이 베드로 신부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이거 맞냐? 반년 동안 했는데 안 되면 안 반년 동안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악마, 그러니까 소녀 몸에 깃든 악마가 소녀의 목소리로 신부님이 절 추행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꼭 흘려내서 뭔가 이 베드로 신부가 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착취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네. 그런 사람으로 좀 내몰려 있죠.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신부는 그 구마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 중에 부제를 발탁해서 구마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결전의 날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탁된 신학생이 아가토예요. 세례명 아가토로 강동원 배우가 맡고 있죠. 아가토라는 요 세례명을 여기 극 중에서는 아무도 안 쓴다라고 하는데. 잘 안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이것도 인기 있는 세례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르기 쉽거나 아니면 그 성인 중에서 좀 불경할 수도 있는데 폼나는 성인. 네. 근데 아가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러 아가토라고 설정한 이유는 구마사제 중에 아가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성인으로 고른 거죠. 약간 그것도 지금 뭐 강동원이 할 거는 암시한 거죠. 그걸로. 구마사제로 잘 클 거다. 예, 얘는 라는 걸 암시하는 거군요. 거기서도 보면은 다리에서 되게 물에 나와서 되게 걸어 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2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2 나온다는 얘기 꽤 많았죠. 네. 전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네. 그럼 해야죠. 이거. 네. 그래서 그 아가토가 있는데 얘에 대한 막 설명이 나와요. 뭐가 처세술이 좋고 막 저쪽 이렇게 막 나오는데 활발하고 뭐 이런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범띠 중에 86 범띠 중에 네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보면은 약간 꾀가 많아. 잔머리 많고. 잔머리가 좋고 이런 애예요. 그래서 막 시험도 컨닝해서 손에다가 써갖고 라틴어나 이런 거 신부님들이 되게 다양한 언어를 섭렵하셔야 되니까 독일어도 하셔야 되고. 라틴어 기본이죠. 라틴어가 기본이에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일단 영어랑 라틴어는 학교에서 필수라고. 뭐 영어는 다 필수니까 요즘. 네. 라틴어는 더 필수.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막 컨닝해갖고 보는 장면도 보여주고 막 그 수업 중에 앞에 졸고 있는 애 뒤에서 몰래 만화책 보고 있는 막 이런 장면도 보여주고 그렇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래서 둘이서 의식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좀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뭐 베드로는 뭐 자신이 보조 사제를 설 때 그 앞에서 구마식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 그분도 악마가 갑자기 씌인 거죠. 겁을 먹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악마가 씌인 걸로. 그래요? 네. 증상이 좀 이렇게. 네, 왜냐하면 썩은 내가 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고기 썩은 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미친 듯이 먹잖아요. 네. 치킨을. 저 그거 치킨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치킨 드시길래 조금 입맛 떨어지더라고요. 부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 들려. 원래 사탄이요. 사탄 들렸어. 네. 원래 제가 좀 미친놈이라서. 네. 그러니까 방송 악마에 지금 약간 좀 씌인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아가토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갖고 와야 되는 그 템들이 많아. 맞아. 네, 좀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 파밍하는 데까지의 그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얘도 또 이제 되게 똑똑하고 영특한 놈이라서 어쨌든 그것들을 다 모아갖고 옵니다. 결전의 장소로 와요. 뭐 돼지 구하고 뭐 성수 아기 돼지 구하고 무슨 종 같은 것도 챙겨오고 종도 챙겨오고 성수도 챙겨오고 DHL로 받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챙겨오죠. 모였는데 이미 거기서는 또 굿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천법사라고 하나요? 제천대사라고 하나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 베드로 신부랑 제천대사랑 친해. 이미 업자야 같이 아는 사이야. 네. 네가 먼저 들어갈래? 내가 먼저 들어갈까? 오늘 내가 먼저 할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동종업계에 있는 그냥 동료예요. 네. 서로 인정해주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놈도 실력 있다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죠. 근데 거기서도 얘를 못 이기는 거야. 영신의 몸에 깃들여 있는 악마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굿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놀라가지고 막 다들 도망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의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악마가 그러니까 구마 의식을 하는 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악마한테 더 이상 여긴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는 게 엑소시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뽑아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엑소시즘의 이제 엑소시스트의 어떤 행위들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알면 이제 신의 이름으로 맞아요. 약간 처벌을 이렇게 속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죠. 범인이 누군지를 신원 파악한 다음에
구속 때리는 거죠. 예, 영장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속영장 때리는 거죠.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단계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을 알아 부를 수 있으니까. 네. 김준수의 시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진실의 방으로 부르는 거야. 그쵸. 나 조준인 거야. 조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막 성수 뿌리면은 으아 하면서 막 몸서리 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예, 뭐 그런 씬들이 나오죠. 진행합니다. 막 성수도 뿌리고 막 그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악마가 이제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요. 얘 보니까 막 라틴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막 한국어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박소담 배우의 이 연기력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거를 후시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냥 하는 거라면서 다. 원래 후시로 한다고 감독이 했는데 그냥 제가 연습해 올게요 했다고. 그리고 외국어를 하면서 표정 연기까지 하죠. 네. 그 신인의 패기가 있었던 그런 신이죠. 근데 이 악마가 괜히 악마가 아니죠. 얘가 보니까 약간 악마 중에서 짱이더라고. 좀 먹어주는 애.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설정. 그래가지고 얘네는 또 정신 공격을 하는데 그 베드로의 그 영신이 이제 또 베드로의 원래 그러니까 악마가 깃들기 전에도 되게 친하게 지낸 신부라 그쵸.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영신 그 아픈 점을 되게 계속 찔러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여동생이 임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 깨어내서 막 계속 약간 협박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요. 아가토는 어렸을 때부터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여동생이 개에 물려 죽는 위기에 당했을 때 그냥 도망갔다라는 요 죄책감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찔러내죠. 그래서 그 공격을 계속 감행을 하자 이 아가토가 거기에 못 이겨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쵸. 네. 그 방에서 그냥 도망을 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이 명동, 이거 명동이 맞나? 명동이죠. 명동 거리를 계속 걷다가, 결국은 이거를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아가토가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이 종인데, 이 횃불 같은 거였나? 향이 나오는. 카톨릭에서 카톨릭에서 향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툭툭 칠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게 안에 향나무나 어떤 향을 넣고, 네. 그럼 연기가 나면 그렇게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향을. 네. 향 친다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또 강동원의 존잘력이 나오거든요. 존잘인데 이렇게 싹 흔들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 씬에서 되게 까무러쳤다고.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키아누 리브스랑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이랑 비벼볼 만하죠. 그 비주얼에서.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 저희 지금 까먹었는데 영화에 나왔을 때 강동원이 서 단추가 있잖아요. 개수 세보고 우리 신부님이랑 얼마 차이 나나 개수가. 몇 등신이지? 여기 뭐 예를 들자면 뭐 강동원 단추가 40몇 개인데 우리 신부님 단추가 30개가 안 된다고 말이죠. 너무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성스러운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아가토가 그렇게 이제 이걸 막 향을 갖고 이제 이렇게 흔드니까 결국 이제 얘가 토해내죠.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은 마르베스. 네, 마르베스라고 하는 여기서 찾아보니까 지옥의 대의장이라고. 그러니까 꽤 얘가 좀 치는 애야. 얘가 짬 좀 찼어. 악마 뭐 국회의장 뭐 이런 건가요? 한 3스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넘버 3. 네. 왜냐면 그 처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에 12악마 중에 하나 맞아요. 수도 12대악마 중에 12대악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급이 있는 놈이다. 해가지고 결국엔 얘를 아까 데려온 아기돼지 몸에 가두고 한강까지 얘 이제 물에다 벌리는 것까지가 얘 최종 미션이에요. 그죠. 15m 이상의 그 물에 버려야지 퇴치가 된다. 네네. 그래서 막 가는데 그러니까 얘 악마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교통사고 나고 온 도시가 정전이 돼버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와중에도 이 아가토가 그 아기돼지를 끌어안고 한강에 투신까지 하면서 요 악령을 잡습니다. 다행히 뭐 죽지는 않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이제 이 이후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신이도 나중에 좀 살아날 것 같은 암시가 있죠. 네,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하는. 그쵸. 네. 베드로는 경찰에 잡혀갔지만, 어쨌든 영신이 살아나면 살인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극적으로 얘기할 건 별게 없어요. 맞아요. 스토리만 따지면. 네. 근데 기본 스토리가 딱 기본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조금 기름 좀 껴봤습니다. MSG 좀 쳐봤어요. 네. 줄거리 들어봤고요. 받아주세요 좀 방송님. 방송 안 할 겁니까? 방송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니까 오마주지 이거 우라카야 아닙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검은 사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이번에 딱 두 번째 본 거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되게 네. 물론 이제 뭐 뻔한 플롯이긴 하지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긴장되는 맛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두 번째 오히려 이제 조금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즐기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이 구마 의식을 한다는 게 뭔가 몸으로 하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네. 그냥 말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표정이나 톤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죠. 네, 말싸움이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뭐 성수 뿌린다거나 이 정도의 긴장감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액션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몰입감이 있게 잘 끌고 나가서 너무 재밌게 봤고 이 영화가 딱 개봉했을 때 박소담 배우의 이 악마 깃든 요 연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는데 삭발도 했고, 네, 삭발까지 했고, 그리고 라틴어랑 중국어를 실제로 본인이 하기도 했고요, 독일어까지 해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두 신부의 그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베드로 신부를 연기했던 그 김윤석 배우도 그냥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그 홀로 이렇게 싸워왔는지 어떤 그런 역사들도 다 보였고 아가토를 연기했던 그 강동원 배우도 얘가 되게 잔머리가 되게 많고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도 갖고 있고 요런 역사가 조금 보인다 싶을 정도로 연기를 잘해서 되게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악마랑 싸우는 어떤 두 신부의 이야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둘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갖고 되게 그러니까 약한 포인트잖아요. 약점이 있는 거죠. 약점이 있음에도 그걸 좀 극복하면서 그냥 두 명의 어떤 각각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장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렇게도 좀 비춰지기도 해서 아주 좋았고, 뭐 요즘 히어로 영화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다크나이트에 늘 열광하는 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홀로 외롭게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열광하는 포인트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 하나, 추앙하거나, 응원하거나, 지켜 세워주지도 않지만, 근본적인 악과 싸워가는 어떤 언성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약간 히어로물로 보이기도 했어서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언어 유희와 싸우는 저의 모습을 또 그러네요. 보는 본인을 것 같기도 약간 하고. 그렇게 네,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네. 혼자 열심히 언어 유희와 인정해주지 싸우고 않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먼저 얘기하면 일단 이 엑소시스트 유의 영화를 한국화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화를 할 때 잘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무속신앙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점인데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게 볼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유교나 불교적인 토속 전통신앙이 깔려있고 그 위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교회나 성당을 다니면 그 위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교회 다니나 성당 다니는 분들도 사주 보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기본 내세관의 이런 세계관에 무속이 깔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단순히 그냥 재미뿐만 아니라 한국화를 시키는 거에서 아주 잘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무속으로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구마사제가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단계가 하나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베드로 신부와 아가토 신부의 구마 의식이 좀 더 긴장감 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무속으로도 안 되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라는 어떤. 그리고 그 무속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묘사도 대충 된 게 아니라 맞아요. 되게 리얼해요. 디테일하고. 네, 디테일하고. 특히나 그 소머리 메고 그쵸. 하는 이런 것들이. 네네. 맞아요. 그 한 커트로 사람들이 몰입 딱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나름의 되게 조그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천대사 하시는 분이 남자분이고 한데 이제 이게 칼 춤추는 분이 따님인 걸로 설정이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사실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설정인데 네네. 얘가 딸인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운명인데 안 받고 도망갔던 거야. 맞아. 그런 디테일. 야, 근데 딸 다시 돌아왔어?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돌아와서 그냥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사는 한 여자의 인생도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단 몇 초 나오거든요. 그거 정하담 배우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와, 그 표정도 너무 좋아. 네, 그 표정도 너무 좋아. 배우는 나올 때마다 되게 인상 깊어서. 맞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무당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같은 거를 좀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줘서. 네네. 그래서 성당을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영화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신부님들이 그 성직자 길을 택할 때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르시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신내림과 성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압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무속 쪽은 또 내가 이걸 안 받은 병이 나고 카톨릭은 이제 그분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다를 과정에서는 비슷한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했던 게 저는 아주 재밌게 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에 대한 것도 아마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안 됐을 때 구마의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엑소시스트 1 보면은 막 병원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것도 막 보여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의사 한 명, 김봉욱 배우가 했던 의사 한 명만 딱 집어넣어서 그냥 짧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냥 파트너. 네, 그러니까 영리한 선택인 거죠. 네. 그것도 있고 일단 가톨릭 신자는 설정이니까. 네. 저희가 신부님 답변에도 있는데, 이걸 원래 고마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데 한 5, 6개월씩 걸린대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정신과에서 붙어가지고. 그쵸, 정신과에서. 카톨릭은 한국에서는 일단, 가톨릭 성모병원도 있고 되게 병원들이 애초에 있으니까, 그쪽 병원에서 이제 지원을 올 수 있고. 가톨릭 성모병원 또 구마 사제와의 또 연결 퀴즈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온다면 거기 사람이 오겠죠. 여기 김병옥도 그렇지. 가톨릭 의대 쪽 사람으로 나와요. 네네네. 그렇겠구나. 이것도 재밌네. 재단이 같은데, 심지어. 그렇지. 네.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가 지금 서울에, 3개가 있는데, 서울에. 네.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 해화동에 있는 거는 이제 신학교인데, 그건 성신교정. 예, 맞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건 성의교정. 그리고 부천에 있는 건 성심교정 이렇게 해요. 그냥 일반 대학교, 그냥. 예, 그건 일반 대학교. 네. 성신여대하고 관련 있나요? 성신여대가 카톨릭인 건 맞는데 다른 재단이에요. 카톨릭인 건 맞습니다. 네. 성신여대 좋아합니다. 어쨌든 저 사람입니다. I love you. 그래요. 자, 그러면 프라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카톨릭들은 보면 저기 고증 많이 했다. 그리고 신학 다른 건 많이 썼다. 똑같고 근데 일단 보면은 거기서 김인석이 강동원 보자마자 얘기해. 넌 좀 몰몬교처럼 생겼냐 이렇게 얘기해. 네네. 맞아요. 그거는 그 몰몬교 사람들 보면은 외국인도 오고 거기 한국인들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들 뭐라고 해야 되나 선교사들도 있어요. 네네. 다 그렇게 입고 댕겨. 2인 1조로. 구두에 그 검은 정장 바지 같은 데다가 그냥 하얀 걸 입는데 그 서울대교 신학생들은 여름이나 이렇게 무슨 가을에는 하얀 거, 아닐 때는 위에 검은 걸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좀 알아 보이는 거니까. 저는 몰몬교 또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에 그 몰몬교 그 선교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거기 가면 영어 가르쳐 준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프리 잉글리시 뭐 가지고. 몰몬교가 그거 많이 하죠. 영어 배우러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네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집에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영어 배우러 가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SEU인가 뭐 SU인가 그러고 있는데 삼육대학교에서 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것도 사실 몰몬교 재단인 거예요. 삼육대학교가 몰몬교 재단이라서.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제3일 안식일교인가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제7일 안식교? 제7일 약간 그 몰몬교랑 관련이 좀 있어요. 네. 제 친구 중에 놀토가 아닌데도 토요일에 학교 안 오는 애 있었어요. 놀토가 없던 시절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몰몬교는 정정하게 확실치 않네. 그래? 하여튼 근데 거기도 정단이 너무 많아. 거기도 성교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강동원 신학교 생활 보여주는 게 좀 재밌었어요. 나는 친구 중에 하재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을 많이 듣는데 일단 컨닝은 불가능하면 아무도 안 한대 진짜로. 그렇지. 그냥 신학교까지 갔는데 컨닝하는 거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감독이 애초에 안 들어오고. 와우. 그 부분 이렇게 막 필수잖아요. 감독이 애초에 안 들어온대. 와. 진짜. 그리고 그냥 거기 써있대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마디면 끝이. 1등, 2등만 공개한대요. 등수를. 그건 좋다. 점수 다 공개 안 하고 그냥. 근데 그 교수님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겠죠.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건 나도 한 두세 명 신부님한테 들은 건데 그렇게 몰래 논대요 또. 한 잔씩 해도. 근데 그래요. 실제로 신학 생활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은 5시 이상. 아이고. 그래서 개인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6시 미사. 그리고 12시까지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게 기본. 대침묵. 네, 대침묵. 그리고 12시부터는 좀 이렇게 열어놨다가 또 해질 때부터 저녁 기도한 다음에 소침묵. 11시까지 대침묵, 주침. 매일 이거 하니까 되게 엄격한 거죠. 근데 도망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수요일마다 외박을 주는데 외박 나가서 애들이 떡이라서 오는 거야. 술에 떡이라서. 그러니까 12시에 나가서. 옛날에 그 KBS는 다큐에서 보면 갑자기 그 대학로에 가서 대학로 마루니 공원에서 누가 졸라 뛰어가는 거예요. 그 신학교 쪽으로. 네. 수요일마다 여길 뛰어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애들이 4시 50분까지 술 쫙 빤 다음에 뛰는 거야. 시간 아까우니까. 그렇게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교육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망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너가 그 안에서 컨트롤 해봐. 그것도 이제 훈련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담 넘고 이런 건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담 엄청 높아 그리고. 근데 이제 강동원이 갖고 있는 뭔가 그 캐릭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기대하는 바가 또 있으니까. 옛날로 치면 얄개. 예. 날라리 느낌이 좀 있잖아 우리 강동원 배우가. 그래서 더 약간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근데 그렇게 밝은 애가 알고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검사 애들에 대한 감상을 들어봤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국에서도 엑소시즘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서 그걸 이제 파이님이 조사해 오셨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이거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이긴 한데 영화랑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 엑소시스트, 발음 있고요. 엑소시스트, 그냥 저러. 엑소시스트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라틴어에 있는 단어입니다. 엑소시스무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제 영어화한 단어라고 하고 교회 라틴어식으로는 엑소르치스무스라고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밖으로 꺼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그거를 밖으로 나가겠다고 맹세를 받아내다. 그 정도 의미가 된다라고 하고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신 귀신에게 다시는 안 들어오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받아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원래 과거에는 그렇게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 영화 엑소시스트가 요거를 제목으로 잡으면서 그 이후로 좀 인기를 끌고 유명해진 단어라고 합니다. 영화 때문에 생겨난 단어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906년에 오래전이네.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그러니까 구한말 일제 강점기 전이죠. 네.
그 전에 있었던 게 있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엑소시스트를 장엄 구마라고 한다고 해요. 장엄하게 구마를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전 이해가 가네요. 원래 그냥 저희가 그 고해소를 들어가거나 그럴 때 성당 앞에 들어갈 때 뭐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이런 그 기도문 그게 구마경이라고 있거든요. 짧게. 네. 되게 짧은 거 그냥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무슨 호신 주문 같이. 악마에 빠져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런 약한 개념이 있으니까. 네. 장엄 세 보이잖아요. 네네. 이건 진짜 찐이니까. 우리가 라면 먹을 때 이분들 정말 라면을 이렇게 쇠고기 잡아서 해드시듯이 정말 전문가가 한다는 거지 이건.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1906년에 이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신부님이 이거를 진행하신 건 아니고 프랑스에서 오신 로베르 신부라는 분이 구마 예식을 했다라고 하고 이 자료가 이제 영화 엑소시스트의 되게 유명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묘사가 있어서 눈에 띈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서울 교구에 있는 글이고요. 그냥 이 글을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네. 서울대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서울대교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그게?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 여자는 아름답게 꾸미고 곧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그 여자를 내보내려고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지를 떨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왜 내게 물 뿌리시오? 그 여자는 그것이 성수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목이 비틀어져 머리가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목이 반치쯤 더 길어졌습니다.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그의 어깨에서 솟아나온 것 같았습니다. 교우들은 두려워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본인은 또다시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 상태로 저녁 때까지 있던 그 여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소리쳤습니다. 신부님, 앞에서는 원하는 것을 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미사 후 본인은 또다시 성호를 그으라고 독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이전에 한 일이나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섬뜩하죠? 예. 네, 이거 그냥 글로만 봤는데도 요 상황에 우리가 봤던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랑 그러니까 영신이가 막 떠올리기도 하고. 네. 저는 리건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살벌하네. 살벌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성공했다는 걸 뭐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무당에 미친 것도 엑소시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하지 말자. 네네. 자, 이렇게 한국에도 엑소시즘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녹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프란시스님께서 친하게 지내시는 신부님께 요 영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받아왔어요. 요걸 한번 좀 먼저 보고 말씀 또 나눠보죠. 일단은 제가 거의 질문을 했었는데,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구마 의식에 사용되는 소품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영화에 나온. 네네.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치약을 이제 코 밑에 바르는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죠? 여성의 페로몬 같은 거를 바르는 거 나오고, 바흐의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진행을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침대 주변에 소금으로 이제 약간 줄을 만들고, 경계 같은 뭐 그런 것들 하죠. 근데 그런 방법을 절만 쓰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답변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마의식이 공개가 안 되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아는 신부님 부마의식이 아니니까. 예. 근데 소금의 성수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확실히. 다른 것들은 공개되지 않아서 자기도 파악할 수 없다. 그게 어떤 신의 그러니까 신의 창조물 같은 걸로 여겨져서 그런 걸까요? 일단 소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전 세계 공통 문화인 것 같아. 네네. 부정한 것에 소금 뿌리는 거. 네네. 한국도 그러잖아요. 향균의 의미가 있죠. 상가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신 분이 있어요. 몸에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뭐 성서에 보면 너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거룩하고 이렇게 좀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성수는 뭐 알다시피. 네. 1년에 한 번씩인가 공식적으로 성수 축성하는 의식을 가져요, 성당에서.
뭐 그때 것만 쓰는 건 아니지만 축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수를 안수하듯이 집중하고 뭐 기도문 외우고 그러면 그 물이 성수로 변하는 거죠. 축성 그 디아블로의 이 캐릭터 중에 TDL 기술 중에 축성이라는 기술이 그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을 쓰는 거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악마도 이제 암컷 수컷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려진 악마라고 하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인큐버스, 서큐버스가 있죠. 인큐버스. 그게 이제 암컷 수컷으로 나오는데 그건 카톨릭 신앙보다는 약간 좀 유럽 전통 신앙 같은 거고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를 구분할 수가 없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걔들은 다 뭐 장홍몽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성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에 보면은 왜 가브리엘 두천사는 약간 남자처럼 나오고 뭐 여자 외모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 미카엘의 천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쟁의 신처럼 묘사가 돼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이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것 천사들도 이렇게 어떤 성향에 따라 화가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천사 일로 와봐, 가브리엘 일로 와봐 이렇게 그린 거 아니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형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처럼 남성 여성이 나왔다는 거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거랑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게 있죠. 이제 극 중에서 보면 악마가 영신의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남성의 몸에 들어와야 악마로서의 좀 제 기능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너는 남자 악마인데 왜 여자 몸에 들어갔냐? 네네네. 그 얘기하죠. 그 설정이죠 이제 그건 영화적인 설정인 거죠. 네네. 여기 오게티 지문은 맨 마지막에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엑소시스트 지금 관련 영화에 나오는 건데 정신질환자인지 아니면 부마자인지 그러니까 악마에 쓰인 건지 정신질환이 있는 건지 이거 먼저 구분하는 게 항상 나오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Q&A처럼 뭐 질문지 작성하면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 보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실제 환자한테 너 악마 씌인 거야 정신질환이야 물어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니까. 황정민뿐이죠. 사탄 들렸어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 구마도 이렇게 한 번씩 여기서는 뭐 하루 이틀 하는데 보통 6개월씩 한다고 만약에 일이 있게 되면. 그 엑소시스트에서도 보면 그 정도 걸린다고. 맞아. 꽤 하죠 병원에서. 지켜보는데 그 정도. 사실 검은 사제들도 여기서는 되게 별별 걸 다 해본 걸로 나오니까. 그렇죠. 6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나오죠 최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정신과 의사가 이건 정신병이 아니다.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포기하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정신 의학 박사들이 이거를 거르는데 그 정도 걸린다라고 자료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지치면 들어간 거지. 거꾸로 보면. 네네. 그러면 정신질환인데 잘못해서 구마의식을 진행해버리면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 더 악화되거나 이렇게 된다.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프 뜨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정신적인 고문이니까. 자, 그래서 신중한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판단이 잘못 내려졌을 때 부작용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오래 지켜보고. 계속 지켜보고. 특이점을 계속 정리해가면서. 카톨릭 쪽으로 얘기하면은. 계속 구마하제님은 기도하면서 계속 지켜보실 거고.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부마자들이 했던 특성들 중에 몇 개 걸린다 싶으면은 그 지점에서 좀 더 해보고. 그렇군요. 약간 이제 크로스 체크 느낌으로. 그렇겠죠. 꼼꼼히 보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린 게 왜 2명이서 다니냐. 그러니까 집전 사제가 있고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보조 사제 왜 둘이 다니냐. 그러면 여러 명이서 다니면 더 수월한 거 아니냐. 기도빨이 더 이른바 세니까. 기도빨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는 어떤 목이 맹기하는 좀 틀림이 나서. 뭐 너무 좋습니다. 약간 다골빨이 아니라 한 명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그거 차이기 때문에 사람 쪽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그 사제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둘씩 다니는 건 이제 신학교랑 이제 카톨릭에 다니는 게 약간 공동체 개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둘이 짝을 지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남은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신부님 그렇게 하니까 공동체, 2명 공동체로 한다고 신부님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2인 1조가 제일 적합하다. 원래 사제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한 명이 좀 백업하고 있고, 한 명이 이렇게 메인. 아예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잘못돼도 구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성향을 아니까 대쉬할 수 있고. 보통은 다 서로 친한 사이에 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2인 1조는 뭐 군대에서나 네, 전우조 개념으로 산업 현장에서나 무조건 강조되는 거군요. 요즘 중요하죠, 2인 1조. 네, 초소근무 나갈 때도 둘이서 나오고. 그렇죠. 네. 2인 1조 원칙 잘 지켜줘야 되는데. 사수, 부사수 이런 개념. 예, 맞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근데 악마대 빙의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센 걸로 나왔는데 왜 그렇게 침대에 얌전하게 묶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했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해봤다.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셨네요. 영어적으로 이게 끊기면 무조건 지지.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벽히 몸을 지배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녀의 이 근력으로 이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블 타이 엄청 두꺼운 걸로 묶은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힘조차도 이제 발휘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힘이 나오기는 힘든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육체적인 힘까지 센 걸로 나와버리면 더 이상 이제 영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벨붕이 되는 거지. 네, 구마의식 자체도 되게 그냥 물리적인 거 없이 사실 정신 공격을 하는 거고 악마도 사실 정신 공격을 하는 거라서. 예, 그렇게 이제 존나 센 악마로 나온 게 이제 사자 같은 영화가 있죠. 그 평가가 많이 갈린다는? 네. 갈리나요? 그게 갈릴 게 있나요? 몰라요. 안 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는 속박을 해놓고 정신적으로만 다뤄보자의 의미로 이제 영화에서 그렇게 좀 억제기를 씌워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서스펜스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 대사만으로도 그죠? 정말 패들이 세게 그거를 막 해버리는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혀 낼름낼름하고 토하고 막 그 남자 그죠? 이렇게 막 가랭이에다가 대버리고 여기 중간에 한번 이것도 나오지. 원에서 알지기 한번 나오지. 그 에소시스트에서 알지기 한번 나오죠. 그립 더 볼 이렇게 해버리죠. 그다음에 바퀴벌레도 막 부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과문사대들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구라로만 붙자. 요런 의미로 묶여 있는 거다. 그냥 이빨로만. 그리고 이제 악마는 이제 왜 빙의만 되고 스스로의 육체를 갖지 못하느냐 이런 건 질문됐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플러스 얘들은 창조를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 멀쩡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타락한 영이 악마가 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바꾸기만 할 줄 알지 지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육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차지해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진짜 그냥 옛날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냥 진짜 그 뱀의 역할이네요, 정말. 약간 연가시 같은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왜 옛날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왜 머릿속에 그 말풍선으로 천사 한 명, 악마 한 명 막 떠가지고 천사가 막 속삭이고 악마가 속삭이고 그러다가 주인공이 뭘 선택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이런 쪽에서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제가 빌보님 대신 물어본 게 이제 천사가 인간을 스밀 수 있냐. 그 얘기도 같은 얘기죠. 항상 카톨릭에서는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준 거지 선택한 게 네 몫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자유의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의지가 굳건하면은 천사 말을 들을 것이고 아니면 악마가 꼬시면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빙의라기보다는 굳이 천사가 빙의된다기보다 항상 네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빙의될 필요 없이 너랑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게임 디아블로에 보면 악마도 육체를 갖고 막 공격을 하고 천사들도 막 이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나와서 막 대결을 하는데 그건 이제 게임상의 표현 설정이죠. 그건 약간 설정 변형들은 좀 있었겠죠. 게임적 허용.
슈퍼내추럴 보면은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네. 악마 같네요. 들어갔다 나왔다. 쿠팡 플레이를 구독하시면 네. 슈퍼내추럴을 유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서 안심하고 시간 때우기 하셔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엑소시즘 관련 영화가 뭐 슈퍼내추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검은사제들이. 네, 검은사제들이. 이게 한국화가 잘 돼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엑소시스트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악마랑 싸우는 네. 이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막 주먹으로 뚜까 패고 막 성수 막 도끼에다 성수 뿌려가지고 막 찍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요게 좀 재밌지 않나? 구라로 조지는 거? 네, 그냥 입으로 털고 네네. 이 새끼야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그렇죠? 진짜 끝까지 쏘는 맛이에요. 끝까지 쏘는 맛. 맞아. 그쵸. 왜냐면 진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신적인 공격을 나도 봤거든. 네. 내가 신부의 그 센 대사들을 보면서. 네, 센 대사들. 그러니까 와 나는 이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집요하게 파고 들어버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세죠 영화. 내용도 세고. 맞아요. 막판에도 진짜 강동원이 딱 그 항을 다리 가는데 서스펜스가. 맞아. 네. 진짜 적은 돈을 잘 짰더라고요. 진짜로. 강동원이 흑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거기 또 동호대교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난 거기서 이거 상상을 했거든요. 강동원이 문에 나오면서 눈이 빨개서 나오는 거야. 그러고 딱 보면 이제 분명히 이 편이 나와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눈 빨개졌다가 정상 눈빛으로 돌아오면서 약간 무섭게. 네. 혀도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혀를 탁 하는데 혀가 갈라져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뱀처럼. 살벌하네 그러면. 네, Q&A 달아봤고요. 뭔가 오늘 방송 너무 알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진짜 살코기가 많네요. 네네. 살코기들끼리 모였습니다. 네. 저만 비계고요. 네. 요거 마지막 질문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질문 뭐죠? 신부들이 보시는 검은 사제들의 가장 큰 오게티는? 맞아. 이건 제가 여러 명, 이번에도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자, 여기까지 2부였고요. 3부로 갑니다. 뒤에 내용 궁금하시죠? 3부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뿅!